네, NH투자증권에서 또 광주 오프라인 세미나를 또 하는군요. 그렇죠. 네, 저희 거기 어디 갔었죠? 되게 많이 뭐 갔는데. 구미, 뭐 인천, 대구도 수원 갔었죠. 등등 네, 여러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엔 또 광주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주식 투자, 유망 네. 종목 분석, 또 채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호남 지역에서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정보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두원 부장님과 함께 원래 이제 김두원 부장님은 화요일 아침에 그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제 다음 주인가부터 화요일 아침에 고정으로 나오시게 될 예정이죠. 네. 네네. 왜냐면 이제 화요일 새벽에 또 리포트를 내시는 네, 모양입니다. 맞아요. 야, 이렇게 매주 리포트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김두원 부장님 모시고 일단은 현재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도주가 계속 앞으로도 갈 계속 주도주가 될 건지. 그거부터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김두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기억하세요? 올해 첫 영업이 1월 2일 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1월 2일 첫. 1월 2일이에요? 네. 그랬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뭐 영상도 있는데 저는 워낙 강세가 갈 것 같다. 네네. 뭐 보자 뭐 등등등. 아. 근데 언제 하나증권 가셨어요? 4월 28일 날 재입사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름도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요. 네, 활동명 빈센트. 네,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누구야? 갑자기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왔어. 난 김도원 부장이라고 그래.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아닌데 오늘 뭐 갑자기 급하게 바뀐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오기 전에 제가 올해 돌이켜 보니까 세상이 참 사후적으로 해석이지만 우연이 없는 것 같다. 네. 올해 첫 대외 활동을 3%에서 했는데 3%에서 이런 인연이 될 줄이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조 기자 궁금한 건 주도주 가던 주도주 계속 가냐 아니면 가냐. 이제 다른 애들이 올라올 때가 됐냐 네. 이거거든요. 네. 요거 답부터 먼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뭐 두 가지니까 네, 주도주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구간이 명관. 아. 네. 뭐 한번 보시죠. 됐어요. 지금까지 왔던 애들이 더 간다고요? 이렇게 화면 많- 보시죠. 네, 화면 보시면요. 네네. 주도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3년 12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주도주라고 하면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가지가 물론 일부 종목들을 제가 가중 평균한 거지만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다가요. 최근 약간 조정받고 있어요. 주도주들이 네. 주도주의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어떠세요? 조정을 받고 원복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갈까요? 사실 저는 저거 보면은 그 네. 2024년 한 말 있잖아요. 네. 11월. 네, 그때도 아마 이 얘기 그 생각 했을 것 같고. 정확하죠. 2025년 2월. 네, 저때 4월까지 쭉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저 때도 그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2024년 말과 2025 초가 네.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과연 주도주라는 게 실적도 바탕이 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어졌느냐? 음. 소멸되면 주도주는 소멸됩니다. 네. 근데 그게 소멸되지 않으면 여전히 주도주는 지속한다라는 거였고, 과거 통계를 보면요, 주도주가 무너질 때는 코스피 인덱스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예요. 그래서 주도주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바꿔서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죠. 3개월 연속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번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폭은 한 5에서 10% 미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면 저희 하나증권 코스피 상단을 3,710포인트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3,700. 네, 그런 주도주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뭐 조방원 뭐 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이렇게 쫙 막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네. 이익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에 반영되는 게 좀 더디죠. 예? 하지만 이익이 하나하나씩 반영되는 것이 네. 실적에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많이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지금 주가를 막 땡겼어. 근데 그 뒤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단추가 잘 끼워져 있으면 네. 주도주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주도주는 영원할 거냐라는 거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하나하나 찍히는가를 보면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무슨
M7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 무한 확장이 뭐 지구 뭐 70몇 억 명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까지는 네. 확장이 가능하긴 한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특별히 뭐가 더 많이 막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 쓰면 가는 이런 거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 조선이라고 치면 조선은 배를 1년에 20척 만들다가 우리가 도크를 막 갑자기 2배, 3배 늘리지 않는 이상은 배값 올라가는 정도는 너무 이익 남겠죠. 그러나 네. 갑자기 그렇다고 배를 막 1년에 20척 만들다가 50척 만들고 이거 못 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도 꽉 차 있으니까. 네.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뭐 원자력 발전소 2개 짓다가 3개 질 수는 있지만 2개 짓다가 10개는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국의 주가들이 막 가는 것처럼 얘네들이 갈 수 있냐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갈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그 네, 하나하나의 가겠습니다, 저도. 네. 하나하나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되게 좋은 질문이셨죠. 그러니까 원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원전의 이면에는 데이터 센터가 무한적으로 늘어나느냐, 정프로님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IT나 AI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력과 전선, 전력기기, 에너지입니다. 네. 그런 거에 원전이 하나의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자라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 이제 조선이 약간 갸우뚱할 수 있죠. 2007, 8년도에 2005년부터 2007년도에 빅사이클에서 우리 네. 조선이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경쟁 네. 상대들이 인위적으로 없어졌어요. 음. 인위적으로는 뭐냐면 가격적으로 글로벌리 조선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업체가 많이 경쟁력이 있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조선을 각광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음. 인위적으로 미국의 지도 편달 아래 중국을 배제하는 그림이니까 예. 그러면 반대급부 즉 카운터파티 경쟁력이 있는 조선 업체가 접근 불가능한 속에서 한국 조선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 독보적으로 갈 수는 있다고 치는데 네. 독보적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배값을 2배, 3배, 5배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 지금의 우리가 10년 뒤에 있을 그 마켓 사이즈를 가늠하고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이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도주가 꽤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 10년 뒤에 있을 이 마켓 사이즈가 더 커질 것이냐 더 커진다면 또 반영이 하나하나 되겠죠. 근데 저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죠. 가파르게 올랐고 네. 없던 게 있던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산업 기자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배를 만드는 대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MRO라고 하는 있지 않았던 매출이 생기잖아요. 없던 시장. 그리고 군함이라고 하는 있지 않았던 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네, 나타나고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MRO가 20조다. 뭐 이러면 20조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선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 20조 정도를. 그리고 뭐 군함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군함은 훨씬 더 크겠죠. 네. 그 군함이 얼마씩 반영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상상에 그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꺾여 버리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면 그만큼 반영했던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나토 회의에서 전 세계 GDP의 3%의 국방비를 5%까지 증액해라. 근데 네. 각각의 국방은 자기 국가에서 책임져라. 네. 단 미국이 과거와 동일하게 모든 전 세계 야경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부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자주 국방을 주창하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에 의존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등등에 의존해라라는 것도 거지 조방원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조방원은 여전히 그럼 좋다고 보시고 네. 조방원 중에서도 지금 쭉 시장을 이끌었던 그 친구들은 상당히 더 열려 있다고 우리 김도헌 부장님은 네.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네, 부침은 있으나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럼 언제 바뀌냐라고 네. 한다면 시장의 색깔은 분명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스피 상단을 감히 3,700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3,700포인트까지 지수가 상승하려면 네. 이 주도주가 결코 멈추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3,700은 뭐 연말이 아니 그냥 연중 고점 정도가 3,700이에요. 정확히 1월 2일 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요? 원화 강세는 그러면 언제예요? 연말에 우리 맞춰볼까? 뭐 이래갖고 제가 1,200원 선도 막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예. 네,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는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 그 주도주 아닌 친구들은 네. 그 현재 상황에서 그냥 정체쯤이 아니면 그냥 약간 따라는 가는데 주도주만큼 못 간다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더 양극화 심해져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까지는 주도주만 갖고 네. 다른 데서는 소외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수가 전반적으로 레벨업 되려면 네. 다들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 어저께 금융주가 꽤 올랐죠. 네. 상법 개정 지난주에 통과됐는데 첫날은 좀 오르고 다음날 매물 소화되더니 갑자기 진짜로 금융 조방원의 앞에 지금이 뜨잖아요. 지주와 금융. 아 지수학. 네. 네. 은도 있어요. 지주와 금융과 은행까지. 지금은 조방원 뭐 이런 거 등등. 아, 그래서 지금은 조방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코어고요. 옆에 상향 조정되고 있다. 다양한 트렌드 테마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지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정프로님 오랜만에 뵌다 그래갖고 네. 워낙 이제 센스가 많으시니까 제목이 그겁니다. 네가 사는 그 집. 아, 네가 사는 그 집. 네. 예전에 박진영 씨였나요? 네, JYP.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가 사는 그 집, 빈집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빈집. 이게 저희 그 여의도에서 전략 중에 하나가 빈집털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거에 많이 샀다가 최근에 좀 소외되었던 외국인이 비어 있는 수급을 많이 살 테니 미리 선점하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JYP의 네가 사는 그 집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사는은 네. 리브가 아니고 바이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네가 사는 바이하는 그 집, 그 종목을 보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것도 제목 지어놓고 엄청 혼자 좋아하셨죠? 아니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에 난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을까 이런 그거 거 생각하신 아니고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이런 거였어요. 뭘 크로스 체크하긴 했는데 네. 요즘에 저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면 어떨까? 아, 이 노래 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 근데 잘 몰라요. 아, 진짜로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치, 한 20년 가까이 된 노래 같은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아 네. 아, 네가 사는 게 몰라? 젊어 보이려고. 아, 그래 막 박진영 씨 뮤직비디오에서 막 이렇게 막 훔쳐보면서 막 네. 저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뭐 맞습니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화면 보시면 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뭘 사면 되는데 예,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아, 결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랑 조금 다른 건 제가 한 15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기승전, 자산 배분 아니면 금리 환율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코노미스트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28일 하나증권에 재입사하면서 그냥 주식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포지션이 국내외 시황 주식 관련된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래서 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소회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과거 고점 대비 외국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앞으로 채울 룸이 많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네. 외국인 비율이 이거밖에 안 채워졌다는 거죠 현재. 아, 에너지는 그러면 옛날에 100이었는데 100만큼 들고 있었는데 0.28밖에 안 갖고 있어요? 0.3%. 안 갖고 있는 거네 아예. 네. 다 버렸구나. 네, 그래서 에너지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건설 건축 관련 화장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수급으로 들어온다면 네. 바로 앞에 박병철 부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죠. 결국 외국인 수급이 바로미터입니다. 왜냐면 손바뀜이 있어야 되고 경정 올릴 것은 종종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이면 빈집 털이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외국인이 물론 많이 옛날에 많이 샀다고 지금 다시 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과거 통계를 놓고 보면 과거 이렇게 많이 채워놨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비어 있더라. 그러면 그 업종 중에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은 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가 뭐 아니 이건 디스플레이야말로 진짜 외국인들이 볼 때도 네. 야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끝났다 이러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래서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9년이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죠. 뭐 그렇겠죠. 그때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럼 아예 소외되느냐? 이익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익이 살아나요?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익 전망치인데요. 이익 증가 전망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비었다고 다시 채우는 거는 너무 라이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들 중에서 네.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추렸고요. 그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가장 마지막 달 6월 달에 올랐던 월간 수익률이 네. 3개월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업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집합들을 갖고 온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고점이 가까운 에너지도 있고 아니면 10년 훨씬 넘은 이전 오래되었던 디스플레이 건설 등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업종들이 키 맞추기 컨셉으로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코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 등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는 저는 이조 기자가 이 얘기 좀 할 것 같았었는데 조선입니다. 조선 100%네요. 네. 안 그래도 보고 있었어요. 네. 이미 더 이상 조선을 외국인이 산다고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새로운 꿈을 그려야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78, 175 이익점 증가 전망이라고 하는 네. 저 숫자요. 네, 이거 숫자는 뭐예요? 퍼센트입니다. 네, 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퍼센트죠. 조선은 33% 내년에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쨌든 뭐 통계 데이터를 갖고 네. 빈지털이가 꽤 유효한 시점이 왔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 포트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추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4, 5, 6 3개월 동안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던 것처럼 업종들도 가파르게 시세를 분출했는데 네. 6월 달의 평균 수익률이 4, 5월 달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은 여전히 가속도가 붙는 업종들일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업종들을 주목하다 보면 빈지털이 전략으로서 외국인이 많이 채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네. 외국인이 과거처럼 빈지털이 전략이 유효하다면 우리 네. 먼저 포트폴리오를 담고 기다리는 전략도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이제 외국인 비율이 네. 대략 한 30% 밑에면 여전히 이제 들어갈 룸이 많은 거잖아요. 맞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 자의적인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32% 들어와 있거든요. 과거 네. 39%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 외국인이 아예 안 들어와야 되는 거냐? 들어와야 되냐? 적정 수준은 무엇이냐? 네. 그것은 저희 이코노미스트 매크로 측면에서 적정 금리가 몇 %인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 통계를 보면 밴드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30% 초반이면 좀 더 채울 것이고요. 네. 30% 후반이나 40% 가까우면 과거에 비하면 좀 줄이겠죠. 근데 지금은 채울 때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 제가 살짝 헷갈린 거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한 30% 정도 우리나라 현재 네.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보다는 예전에 보면 좀 더 들어왔으니까 한 10% 정도 이상은 이제 10% 포인트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는 하나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보여주신 고점 대비 외국인 비율이라는 건 그 해당 업종이 고점이었을 때 네,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맞습니다. 됐다는 건 얘기죠. 네, 그 전에 고점이 100이었을 때 현재 네. 이 정도밖에 안 채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 표상에서 뭐 대략 한 100% 있는 조선은 네. 뭐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 친구들은 들어올 여지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이 업종 중에서도 제일 센 친구들한테 가죠. 보통은. 맞습니다. 이제 뭐 살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익 전망치를 물론 전망 컨센서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먼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자 외국인이 과연 들어올까요? 그러면 저는 요것도 한번 재밌게 보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7월 달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7월에 네. 계절성. 보통 5, 6, 7, 8, 9 안 좋잖아요. 근데 화면 보시죠. 7월 달에 20년 평균 코스피 2.4%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전월. 전월 대비겠지. 네네네. 전월 대비. 그러니까 월간이죠. 5, 6월이 안 좋다 보니까 7월에 잠깐 올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뭐 20년 평균이니까 그런 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닌 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좀 더 추려봤어요. 지금이 매크로 환경이 어떤 매크로 환경이냐면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고 있고요. 네. 네. 경기 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국면을 또 추려봤더니 그때는 코스피가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왜 했냐면 6월 달에 워낙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네. 월간 수익률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은 어떨까 기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7월 달에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법 개정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주도주도 조금 무너지는 것 같고 네. 3,000포인트 이거 사수하겠냐 무너질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과거 20년 물론 평균입니다. 정규분포 왜곡에 스퀴즈 왜곡되는 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4%에서 매크로 환경이 비슷했을 때는 3% 정도 그러니까 7월 달은 꽤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자산이 유인이 있느냐 네. 워낙 강세예요.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외국인 러브콜이 예전보다는 좀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살 유인이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주장할 건데 한국 정부가 가계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네네. 부동산에 편중되었던 60포인트의 부동산을 수요 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산으로 리밸런싱하고 있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고 이게 다 네. 맞고 있거든요. 네. 수요 억제, 상법 개정, 배당 정책 등등.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좋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7, 8월은 그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2010년대는 항상 그 얘기했어. 7, 8월 휴가 기간이라 네. 그때 거래도 없고 뭐 네. 별로 안 한다. 네. 그래서 수익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20년 통계이고요. 어. 네, 그 정도 좋고 이거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빈집털이 전략 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가던 친구들 주도주들이 더 가고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도주는 코어로 가져가고 네. 그러면 그 베타를 그러니까 코어 알파를 뭘로 채울 거냐? 네. 그거 빈집으로 채워라. 정확합니다. 흔히 세틀리트 위성 전략이라고 해서 네. 네, 코어는 주도주로 가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빈집 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갖고 그 빈집에다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이제 큰 포션은 이제 주도주로 가고 맞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더 수익 한번 세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좀 이제 적은 포션으로 해서 이제 빈집털이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올 시기가 된 것 같다. 외국인이 왠지 정프로님이 이거 듣고 좋아 나 뭐 살지 알겠어 이런 거 보고 좀 코어로 막 그거 이렇게 가져가실 것 같아.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또 그렇게 가니까 뭐 내 전략 갖고는 뭐라고 하지 마. 난 아, 네네. 나만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가벨 전략도 쓰시고 하시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올 유인은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매크로 환경인데요. 네. 기존에는 미국 중심의 달러 자산에 대한 강세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크게 내려갔다는 것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대한 유인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약달러 플러스 금리 인하 이것은 글로벌리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미국 중심의 달러 자산만 샀다가 이제는 그 이외의 자산들을 눈여겨볼 텐데 그중에 공교롭게도 한국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은 지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고요. 상법 네.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 플러스 네.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자산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침을 흘릴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더구나 원화도 강세. 그 상황을 외국인들이 좀 정확하게 직면을 하고 있어요. 3프로 TV가 글로벌리 나가면 네, 정확히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빈센트님은 하나증권 돌아가시더니 아주 그냥 이게 더 좋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고객이 되게 프라이빗하게 있어갖고 네. 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적세적소 이렇게 말씀을 가설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드려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바뀌셨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지난 한 4, 5, 6월 요 정도가 이제 많이 미국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또 아주 최근에는 나왔던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마땅한 곳이 별로 안 보인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회기. 회귀한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직. 비슷한 거고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은 분수령입니다. 이럴 네.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견이 분분한데 근데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최근에 S&P 500이 아름아름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강해요. 네. 그런데 이 500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을 새롭게 신고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도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커요. 결국 지금의 패션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M7을 비롯해서 등등 최근에 약간 조정이 받았으면 또 달러가 약세니까 네. 약간의 다른 쪽으로 눈을 보는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베타라고 하는 기울기가 포트폴리오에 크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 겁니다. 네. 하지만 나왔던 게 100이라면 100이 회귀하지 않는다. 일부 60이 회귀하고 40은 주변국을 볼 텐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 팔아서 주식으로 가요?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네, 뭔가 판다는 것은 다시 사야 된다라는 강한 컨빅션이 있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 오늘 수요일 시간 해봤는데 역시 재밌어요, 우리 부장님. 이 정도 멘트로 이제 화요일마다 나와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네, 화요일 이 시간에. 다음 주부터. 네. 그래요? 네. 기다려도 되겠다. 화요일 매주 화요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길에서 뭐 사야 돼라고 업종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하나자산운용에서 지금 ETF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거 지금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이 강의가 원래는 이제 19만 9천 원 강의가 되는데 요거는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하셔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상 유료 강의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ETF 하나 가입하라는 거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하나 사시고 돈 벌 생각 없다. 돈 벌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시장 좋은데 이 돈 받아서 뭐 하겠어. 그냥 ETF 하나 사시고 그래서 요 강의 무료로 보시면서 또 은퇴 전략 같은 거 빠르게 한번 짜 보시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두원 부장님과 함께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 보내봤고요. 다음 주엔 화요일에 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얼른 문 닫고 이제 오늘 장이 어떻게 또 시작된지 어제는 진짜 걱정했는데 어제 이렇게 세게 간 거 보면 세서. 우리 시장이 진짜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리기를 바라면서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